이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는 정서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요. 이 코로나19 이후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이 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교실에서 점점 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잘 지도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번에 서울교육청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준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의 한성준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이 코로나19 거치면서 이 정서나 행동 문제로 어려움 겪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실제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? 우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심리나 정서, 또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모든 학생들을 일컫는데요.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가르치시는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? 라고 여쭈었을 때 한 명 이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선생님이 90%가 넘고요. 또 이들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문제 행동을 보입니까? 또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80% 이상이 매일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고 동료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하셨거든요.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는 특정 지역의 특정 교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어느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문제이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. 이 서울교육청이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, 일명 PBS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좋은교사 운동에서 먼저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? 예,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발견하고 또 문제 행동의 동기를 찾고 중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이 긍정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체계인데요. 예를 들면 교실을 이탈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들 학생들은 어떠한 조건과 자극이 일어날 때 교실을 이탈하는지, 또 무슨 동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교실을 나가는지 좀 사전에 충분히 좀 관찰하고요. 그러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 행동, 대체 행동들을 저희가 같이 찾거든요. 그리고 이 행동들이 제대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. 그래서 이 교실 이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실 이탈하고자 할 때 무단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히 손을 든다든가 선생님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비밀 신호들을 좀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수락을 하고 그러면 미리 약속된 제3의 장소에 가서 좀 안정을 취한 후에 다시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약속을 잘 따랐을 때 적절한 보상을 좀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지도 체계를 갖고 있는 게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. 네, 문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기법. 일명 이 PBS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도 궁금한데요. 예,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청의 노력이 좀 같이 있어야 할 텐데요. 교육부 차원에서는 일단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종합 계획이 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누구인지, 또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, 또 진단 후에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그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, 또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일, 이런 것들을 좀 종합 지원 계획 안에 좀 교육부는 담아내야 할 것이고요.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연수 과정들을 좀 열어야 됩니다. 교사뿐만 아니라 또 교장, 교감 선생님 대상의 연수, 또 학부모 연수도 좀 필요하고요.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교사들만의 지도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행동 중재 전문가들이 좀 필요합니다.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
학생들을 좀 지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서 학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학교로 긴급하게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. 네, 이런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려면 일단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기존의 검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까요? 예, 정확한 진단과 조기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지금도 초1, 초4 때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합니다. 그러나 이제 강덕구현실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같은 2차 기관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비율이 27.3%가 네. 됩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마음 이지 선별 검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냈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검사가 학부모 대리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.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좀 필요하고요. 또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가 먼저 검사를 하고 진단하고 지원한 후에 사후에 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이런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선별한 후에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들 학생들을 함께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다층적인 지도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. 또 하나 큰 어려움이 이 학부모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관련해서 법제도 마련을 꾸준히 제안해 오셨는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앞서 제가 병원과 같은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 비율이 한 27.3%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. 네. 한 번 더 물어서 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 그 이후에 80%는 학부모의 거부입니다. 물론 일부 학부모의 문제이겠지만 방임하는 수준으로 아이를 좀 방치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이 좀 나와야 되고요. 이런 계획들은 결국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.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이런 근거 법률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. 이 법률 안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진단하는 일, 또 긴급한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라도 먼저 좀 지원하고 진단하는 일들, 또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들, 또 학교가 해야 될 일과 교육청이 해야 될 일,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내는 일들, 이런 내용들이 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에는 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 교육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?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졌고 학생을 분리하는 일도 좀 가능해졌는데요. 실제적으로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저희가 제안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입니다. 앞으로 교육당국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일반 학교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런 보편적인 지도 방법들을 좀 연구해내고 현장에 확산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네, 성인이 되면 또 이 같은 정서 행동 문제를 고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